주말 사이에도 야권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행간에서 전해드렸듯이 어제는 두 가지 기자회견이 열렸죠. 그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신당 기조 발표하는 기자회견. 또 하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선 하루 종일 표창원이란 이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사람 경쟁입니다. 어떤 인물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정파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아왔던 인물인 표창원 전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한 건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합니다. 왜 그곳으로 간 건지 직접 들어보죠. 아마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창원 전 교수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제가 이런 것으로 표 교수님 인터뷰하게 될 줄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예, 지난번 FM DJ 가셨을 때 제가 팬으로서 문자 축하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다시 오셨어요. 더 환영드립니다. 아유, 제가 축하 인사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표창원 교수가 결국은 정치를 하시는구나.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했구나. 두 가지 다 고민이 많으셨죠? 네, 그럼요. 우선 정치는 아시다시피 제가 줄곧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또 도망 다녀왔던 그 측면도 있고 혐오도 했었고요. 그랬다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좀 마음도 먹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 약속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역시 저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경찰대 교수 시절이나 경찰관 시절에는 주로 그 당시 집권 여당, 그렇죠. 정부 측에 자문을 해드리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께 강의를 드리거나 한 것도 대부분 새누리당 측에서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자칭 보수 아니셨습니까? 그거야, 그래. 건강한 저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치를 선택하고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하게 되셨습니까? 글쎄 우선 정치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회피나 혐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제게 좀 많은 깨우침을 주셨고요. 정치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고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될 것 아닌가. 왜 자꾸 정치에 대한 혐오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주셨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남아있긴 했었지만 제 역할 자체가 아시다시피 범죄 사건이나 중요한 사회적인 갈등의 이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는 사실 제게는 독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나라가 어렵고요.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다시 70년대를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자신을 좀 바치셔서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인데 흔들리고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포기하시고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비겁하게 남아있지 않겠다. 내가 나가서 세상을 좀 바꿔봐야겠다. 마음을 고치신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정치를 택한 이유. 그런데 안철수, 천정배 또 정의당에서도 영입 제안 받았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러브콜들을 뿌리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것도 지금 극단적인 분열과 내분에 휩싸인 사상 최악의 야당이다. 어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을 택하신 건 왜입니까? 그게 이유죠. 그 전에는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매번 보궐선거라든지 또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사실 제안들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저를 위한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탄할 때 들어가서 편하게 입문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정치다. 네네. 그건 제 길이 아니라 생각해서 계속 거절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절박한 상황이고, 제게도 도와달라는 말씀밖에 안 하시는 상황이라서, 제가 마치 그걸 거절하는 게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신 거예요? 네. 도와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거절하면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데 당신도 정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제는 정치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식의 말씀이셨다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떠나왔을 텐데 예. 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나쁜 행동 같아서요.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렵기로는 뭐 안철수 신당도 어렵고 정의당도 어렵고 천정배 신당도 다 어려운데 근데 왜 이 당입니까? 그분들이 어렵게 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스스로? 예,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새로 출발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상황은 아니죠. 지금 출발을 하셔서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장애나 또는 방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렵다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때는 또 어떤 다른 분께서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어려움의 이유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이라든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비판하고 예. 안 되겠다. 뭐 다른 야당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예. 지금 계속 나오는 뭐 친노 패권이다. 뭐 또는 뭐 친문 패권이다. 이런 부분들은 용어는 많은데 실체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보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즉 지금 탈당하고 있는 분들의 명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서 이 당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뭔가 문재인 대표까지 직접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제 표창원 교수가 단순한 입당은 아니고 특별한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제안받으셨어요? 역할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무조건 도와달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결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할 그곳에 맞상대로 표창원 교수를 고려하고 있다. 네. 험지로 나가서 좀 싸워달라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다. 이제 이런 요지의 보도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제안이 온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무엇이든지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세훈 전 시장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어라 해도 하겠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당선되고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고 도전하고 용기 있고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치. 그거라면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일각에서는 표창원 대표가 제1호 인재로 영입이 됐으니까 비례대표 1번 받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험지 나가서 싸워라 하면 어디든지 싸울 것이다. 네.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또 한 가지. 이제 각 세력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분인 만큼 야권 통합을 위한 어떤 다리 역할, 중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겠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리고 계시는 그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원들 모시고요. 국민 여러분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 드리고, 잘하겠다라는 각오 드리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당내 어떤 뭐 통합이나 갈등의 조정, 이 부분에 제 역할이 있다면 뭐 하겠습니다. 통합이나 조정. 뭐 어제 바로 입당하신 분이니까 입당하신 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계속 해오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지금 김한길 전 대표는 당 화합의 전제 조건으로 문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당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문 대표가 꽃가마 타고 나가겠다는 게 맞는 말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내막이 있겠죠. 그런데 공개된 것만 보면 그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당원 당규 또 절차 원칙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이고 또 그에 따라서 혁신위원회가 구축이 되어서 혁신 작업이 진행돼 왔고요. 막 이제 그 혁신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 상황인데 지금 당내에서의 그런 뭐 대표나 지도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테고 다 잘 정리가 되기 바라고요. 저는 그러한 어떤 당 내분 부분보다 더 급한 것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분들께 이제 희망과 기대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기자회견하던 그 시각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낡은 진보도 수구 보수도 아닌 합리적 개혁 노선을 중심으로 세우겠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물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축하드리고 격려드리고 응원드리고요. 아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이도 발견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전통 야당 지지층이 아닌 소위 말하는 무당층 혹은 야당에 지지할 세력이 없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까지 이제 포섭하는 이런 전략이시기 때문에 외연 확대 아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 신당으로는 안 가셨어요? 그분은 지금 모든 것들을 일단 갖추고 계신 상태고 출발하시고 꼭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당파 중도층까지 외연 확대하는 안철수 신당과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협의, 협력,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재 역할을 표 교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 연대의 요구가 있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과는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봉합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혁신의 와중에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또 남겨주신 혁신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조건 이 부분들 다 수용했고요. 그것이 이제 실천되어 나가는 과정. 그러면 아마 그러한 본인의 뜻을 받든 그리고 그 실천에 옮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생기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앞두고 야권 연대 필요하다고 보시죠? 힘을 합쳐야죠. 네. 필요하다면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통하는 분으로. 만나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표창원 교수 영입 두고 잘한 영입이다. 정치권 평이 좋은데요. 어떤 인물을 또 영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아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총동원해서 자신을 던지실 분,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모두 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께 바뀔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야당이 집권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명확한 답변들을 주시네요. 표창원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 1호로 영입이 된 분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만났습니다.